참으로 한심스러운 우리 제1보수 야당, 제1야당 보수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 이런데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지금? 정말 한심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지긋지긋한 친박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망발하는 김성태 의원, 당신은 무슨 망발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긋지긋한 친박 망령이 되살아났다고는 당신부터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정계에서 떠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망가지고 나라가 이 꼴,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무슨 염치로 그따구 소리를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지도부의 김성태 의원, 당신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탄핵 주도 세력들은 정계를 떠나십시오. 백해무익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우리 보수를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거덜났는데도 무슨 낯으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언어를 구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주 한국당을 해체하고 탄핵 주도 세력들 전부 다 폐기 처분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판을 짜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보수가 하나로 뭉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날개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균등하게 날러야 이게 제대로 날 수 있는데, 아무리 힘 있는 독수리다 할지라도 한쪽 날개, 왼쪽 날개로만 계속 날아가면은 그거는 고장난 병든 독수리입니다. 건전한 야당 보수가 저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그리고 견제를 해야만이 이 나라가 제대로 서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온통 지금 좌파들만 지금 득세를 해서 도대체가 왼쪽으로만 좌양 앞으로 가니까 지금 뱅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신한국당 탄핵 주도 세력이 아주 완전히 퇴출당하면은 그때서야 새 한국당을 이끌고 나갈 구심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애국한 한국당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합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혈맹이고 그리고 우방인 미국과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코리아 패싱 당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도장 들고 나르시 한 그때부터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고 원인 진단이 안 된 채로 감투 싸움만 하고 있는 저 한국당에 어떤 국민들이 눈을 바라볼 것이며 어떤 국민들이 협조를 할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그 바람에 참패당했고, 그 다음에 죄도 없는 박 대통령을 탄핵신 후로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 보궐선거에서도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 보수가 이렇게 참패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서도 그 원인을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쌈질이니. 그러면서 찌긋찌긋한 친박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하면서 망발하는 저 사람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보수가 갈라지고 보수가 망하고 이 나라야, 이 국민들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박 목을 친다고? 친박 목 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무박입니다.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당권을 향해서 지금 말만 꺼내면 친박 비박,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그 소리만 해도. 흔히들 목사 세계에서도 나더러 하는 말씀이 목사는 목회만 잘하면 되지 왜 목사가 정치판에 끼어드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정치판에 끼어들지 말라는 성경 구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구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목사는 국민들 아닙니까? 이 국민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사가 쓴소리도 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돌아가 있습니다. 좌양 앞으로 전부 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방송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나마도 기독교계밖에 없는데 기독교계마저도 지금 갈라져서 어떤 종은 좌파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날더러 정치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의지한 종이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방백들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누구느냐으로 권력자 앞이라고 해서 별 아양을 다 떨면서 문비어 전관을 내 부른 그러면서 내가 설교한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목사였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가 좌파 운동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순수 혈통 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쓴소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즘 한국당 여러분들 하시는 일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청와대 이중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지금 좌파 괴멸 작전에 우리가 지금 괴멸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고서도 지금 이전 투구식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당신들 할 말이 있습니까?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나라 보수가 망가지고 이 나라 선거에 참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첫 번째는 홍준표 대표. 홍준표 때문에 그랬습니다. 홍 대표는 2017년 4월 30일 코엑스 유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나쁘다더라. 구속 집행을 정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 홍준표에게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환호를 저지르면서 환호를 치면서 코엑스 광장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홍준표를 외치며 밀어주고 또 밀었습니다. 그리고 표로 찍어줬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이웃, 친지 모두 저들에게 홍준표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보수표가 분산될까봐 개인적으로는 조원진 후보와 저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표가 분산될까봐 조원진 후보를 찍지 못하고 홍준표 후보를 찍었습니다. 경비원아들이 대통령 되겠다. 문재인 친북 정부가 아닌 홍준표의 자유 대한민국 정부를 꼭 선택해달라 해서 우리는 환호를 부르면서 그쪽을 찍었습니다. 선거 참패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참패가 박근혜 마케팅이 잘못돼서 선거 참패했습니까? 그래, 홍준표는 뭐라고 했느냐?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온갖 폭언을 그때부터 일삼습니다. 박근혜는 탄핵받을 짓을 했으니 탄핵받았다. 박근혜라면 이가 갈린다. 탄핵당해도 싸다. 태극기 세력은 정치 폭력배다. 용파리 같은 정치 폭력배다. 친박은 없고 양아치다. 그래서 양박이라 부른다. 홍 대표는 원래 망발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부이자 정치꾼인 홍준표는 또 말을 바꿔서 탄핵, 사기 탄핵 다 잊고 가자. 그것을 선동하면서 춘향인 줄 알았더니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이러면서 방자 정치를 해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수가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 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땐 당신은 방자만도 못해요. 시골 면석이만도 못한 사람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요, 당대표로 밀어주고 있었지 않는가. 내 후회가 막고 봅니다. 그래, 왜 저렇게 언제는 박근혜를 그렇게 두둔하더니 언제는 왜 저렇게 박근혜를 씹어댈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아니, 탄핵 주동 선동자들, 탄핵 주동자들, 그리고 집 나간 탕자들, 이 사람들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인 것을 우리 이 개돼지만도 못한 이 태극기 세력들은 그걸 까맣게 속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반란 세력들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립니다. 남한에도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태극기 들고 나가서 광장을 목청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당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썩은 뿌리 드러나게 해서 가지쳐서 국정 파탄 세력과 결별하는 정당이라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했던 홍 대표. 홍 대표는 진짜로 장고 끝에 패착 둔 겁니다. 바둑깨나 둔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패착입니다. 친박 몰아내면은 다 될 것 같아서 친박 옹호론자 혹은 친박주의자들, 조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쪽에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말을 좋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냈습니다. 당직자들 전부 다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태까지 한국당 인기가 20%도 못 갑니까? 왜 그런 당이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참패했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돌아온 당자들을 위한 첫 작업으로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일이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의 패착입니다. 주군을 몰아낸 여기 이 탕자들이 돌아오면은 이야 국민들이 대단하구나 싶어서 대단한 인기를 몰아줄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여태까지 참패했습니까?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 죄도 없는 박 대통령을 잡아들여서 무조건 옥에 갖다 놓고 그리고 24년씩이나 때려? 나중에 보십시오.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들 240년 받을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못 쓰는 겁니다. 이 나라 5천년 가난의 역사를 물리치게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나라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지게 한 그 일꾼들이 누구냐? 여기 보수 세력들입니다. 그 속엔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반공일념으로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그리고 대한민국을 재건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노고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홍준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라는 가치를 믿고 자기를 지지한 국민들을 배신해서 천하의 패륜하여 탄핵 원인인 탈당파 탕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국민들 앞에 아주 버젓이 개선장군처럼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러면 홍 대표라도 그들에게 한 번쯤은 커밍아웃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 꼴 된 것을 전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를 한번 다시 용서해 주신다면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요 말 한마디라도 사과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황야의 무법자들처럼 한국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감투란 감투는 전부 다 꿰차고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당직자들은 싹 몰아내고 이 짓 한 것 아닙니까? 탄핵 주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 지경으로 나라가 이 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믿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생명을 걸고 내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광화문 광장 그리고 대한문 광장 여러 수십 군데 가서 외쳐 부르실 때마다 내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들은 이렇게 한번 오십시오.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오십시오. 그러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이 땅으로 뻔뻔하니까 문재인 좌파 정부가 자꾸 깨면 일 저지릅니다. 자꾸 깨면 뻥축합니다. 자꾸 깨면 똥볼만 차고 있는데도 저 한국당에서는 여태까지 뭘 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까지 동네 뻥축구하고는 축구 동호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좋은 호기 하나도 그 호기를 다 놓쳤습니다.
이러니 연전 연패 당할 수는,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당신 그렇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겁났습니까? 그가 있으면 당신 정치 생명에 저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는 문재인 측에서나 할 일이지, 당신 입에서나 혹은 박근혜의 후광을 입은 사람들 입에선 그따위 소리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추위와 이 더위와 그 추위에 박근혜 대통령은 얽혀 매인 채 영원히 옥에 가두어 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과 결탁해서 오토 원비어처럼 옥사시키려고 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민심은 천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 보십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외쳤건만 듣지도 않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그 추위, 그 더위 상관하지 않고 그 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태극기 흔드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 그 표정과 그 소리를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외쳐 부르짖었건만 홍준표, 당신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당신 사당처럼 한국당을 마구 주물러서 오늘날 이 모양 이 신세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도태당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뒀다고 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대법원 무죄 판결 받을 때 나는 저분이 무죄 판결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 그건 모릅니다. 그 죄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과 당신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돌아가는 상황과 정황을 볼 때 당신을 무죄 판결 내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 사람을 올가다가 24년씩이나 이 선고를 한 사람들이 무슨 죄를 못 뒤집어 씌우겠어요? 그런데도 당신을 무죄 석방한 것은 이 사람을 대표로 시켜놔야 한국당이 분열되고 이 사람을 대표로 시켜놔야 우리 보수가 분열되겠다 싶어서 나는 당신을 무죄 판결 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야 당신 같은 충견스러운 사람이 문재인을 도와서 분열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전부가 다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짓을 했지. 그 좋은 호재 다 놓쳤어요. 현송월이가 넘어올 때, 그래서 온 나라를 뒤지고 쑤시고 다닐 때, 김영철이가 넘어올 때 46용사 그리고 연평도 그리고 박광자씨 그리고 목함지대, 이 억울한 이 영혼들, 이 부상자들 사과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어벙벙하게 도우미 노릇하느라고 모은 게 뭐 있어요? 그뿐입니까? 아니, 현송월이 넘어왔을 때, 김영철이 넘어왔을 때 정체불명의 한반도기 그리고 김정은이 초상화 그거 찢고 불태울 때 당신들은 그 추운 날 그 뜻인
히타 방방 돌아가는 그 방에서 당신들은 회의만 하고 앉았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석밖에 없는 조원진당, 애국당, 대한애국당입니까? 한국애국당입니까? 아니, 대한애국당이야? 난 밤낮 들어도 잊어버려. 그 애국당, 그 한석밖에 없는 조원진당만 또 못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선거철에서 이쪽으로 찍으면은 표가 분산될 것 같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보수 기질이 있어서 당신을 찍었지만, 당신 당을 찍었지만 선거 때마다 나머지 그렇지 않은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당신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참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못 깨닫고 탄핵 주도 세력들이 왜 저렇게 쌈지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목이 메입니다. 이건 비단 나 하나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한국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 죽습니다. 이 민족이 갈 길이 아득합니다.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완전히 이제 이 민족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나야 세상을 이만큼 살 만큼 살았어. 그러나 우리 자식들,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할까? 민족적으로 민중 봉기가, 국민 봉기가 일어난다면 내가 제일 앞장설게요.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앞장섭시다. 앞장서면은 전부 들고 일어납시다. 앞장은 내가 서겠습니다. 만약 총알 맞을 일이 있으면 내가 맞겠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이 메서 더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젊은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못 살겠다고 갈아보자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